천수리는 혹시 타워링이란 영화 아세요? 타워링이라는 영화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135층짜리 빌딩에 이렇게 중간층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갇혀있는 영화인데 그걸 구조하는 재난 영화예요. 주식 얘기하러 모여서 고층, 고립. 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놀리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천수리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주린이들이요 대부분 그렇게 고점에 물려 있어요. 최근에 주식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고층에서 살려주세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재난 영화면 어쨌든 구출을 하는 영화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희처럼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도 다 구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구조대지만 출동하진 않잖아요. 네? 저희 주린이 구조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불을 보자고요. 불을. 왜 불이 났는가? 안녕하세요. 주린이 구조대로 변신한 천수로 이기욱 기자, 만수르 이승용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희 주린이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출동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주린이 구조가 절실한 시기잖아요. 뭐 이제 추석 연휴 휴장 이후에 딱 장을 열자마자 지금 코스피가 아주 하한가만 그리고 있는데 최근에 주변만 봐도 뭐 삼전으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종목들이 지금 하한가만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9월부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가가 이제 실제로 수직낙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는 카카오, 삼전, 뭐 믿을만한 주식이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상황을 고층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전 국민이 고층에 다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전 국민이 이제 루프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이게 나중에 뭐 좀 나아질 기미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최근 증시가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파랗게 물든 내 주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요? 입니다. 네, 최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글쎄 최근에 중국 부동산 그룹인 헝다의 파산 소식이 들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뭐 경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한 번만 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합성어인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 이런 걸 왜요? 원래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상품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인상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물가가 안정돼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는 현상인 말이에요.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때 1차 석유 파동 당시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였는데 물가는 막 10%가 넘는 거예요. 아니 물가가 치솟는데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손님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쉽게 설명하자면 생산, 이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라는 건 결국 수요와 가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럼 원유 가격이 오르겠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가 증산을 해요. 더 많이 팔려고.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가겠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가격 외적인 요인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볼까요? 최근에 이제 호주랑 이제 한판 붙으면서 철광석 수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이 분족해서 공급이 안 돼요. 정전 사태 일어나고. 그렇죠. 공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근데 물가는 오르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줄으니까 경기는 당연히 침체가 되는데 생산량이 주니까 또 물가는 오르고. 그렇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 중국발인가요?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면 제가 아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산이란 결국 뭐냐면 원자재를 사서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기술력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봉쇄 조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네. 사람 구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높여요.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을 못 구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변수가 강하게 오니까 그쵸.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번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네. 미국이 네. 매달 초에 고용지표를 발표해요. 네네네. 근데 9월 초에 이제 8월 달 고용지표를 네. 발표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8월 달에 전체적인 고용량이 줄어들었는데 네네. 임금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불씨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 점점 이제 그리고 10월 달 초에도 발표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확산이 되는 거죠. 어쨌든 평균 임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량이 줄어든다. 이러니까 이거는 생산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래도 글로벌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모 커뮤니티에서 그 이제 어떤 글이 화제가 되는데 한번 미국의 상황에 대한 글이에요. 네네. 요거 한번 보면 네네.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현 상황. 코로나로 70만 명이 공식적으로 죽음. 아직 델타 변이로 코로나는 진정이 안 돼서 잘못 걸리면 병원비로 수만 불 깨질 수도 있는 상황. 기름값은 매일 오르고 있고 기타 물가도 너무 비싸져서 출근해서 회사 오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이 오름. 코로나 터지고 국경을 닫아버려서 지난 2년간 미국 노동 인력을 해외에서 충당하지 못함. 효과.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됨. 은퇴를 앞두고 있던 베이비 부머 세대들 200만 명이 그냥 은퇴해버림. 수많은 의료직 사람들이 관둠. 서비스 업종, 특히 외식, 의료, 교육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음. 해당 업종의 인력난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 육아 비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지니 여자들이 차라리 직장을 관두고 집에 남아서 육아를 함. 악순환이 계속되니 이제 고용주들이 새로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또 언제 관둘지 모르니 채용에 신중하게 됨. 해외 인력 충단이 2년간 없다 보니 외노자들이 많은 노동 집약적인 1차 사업장들은 일손이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음. 원자재의 비용 증가 및 상황의 악화. 뭐 이런 거죠. 보니까 왠지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지만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뭐 농촌이나 공장에 원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임금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다 그러고. 그래, 정확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야채나 채소 가격이 급등했던 게 이 농촌에서 일해주던 동남아 그 근로자들은 이렇게 코로나로 입국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손이 없어서 생산이 줄어든 그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도 영향을 많이 끼쳐요. 코로나로 이제 자원과 재화, 노동력의 이동이 제한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생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망이 점점 우려해지기만 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건 주식 투자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하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네. 이러면 사실은 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인생의 되게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기간을 좁혀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가 굉장히 불확실해요. 지금처럼 원유나 원자재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오른 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약간 애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자재 값이 지금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연동되는 ETF 같은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ETN은 최근 같은 주식 상황에 최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9월 초에 스태그플레이션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사람들이 사가지고 벌써 한 달 사이에 막 60~70%가 오른 거예요. 이미 선반영. 이분들은 이제 주린이의 레벨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지금 들어가면 이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게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역시 불확실한 요소예요. 사실은. 이미 너무 할 사람들은 다 해버렸다. 이 촬영을 한 달 전에만 했어도 제가 그렇게 손해보진 않았을 건데 참 제 주식이 떨어질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었네요. 정말 대단히 좀 발 빠른 사람들은 항상 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는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희 ETN이라는 것 자체가 주린이들한테 좀 낯선 그렇죠, 거래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면 결국 좀 종목적으로 주린이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추천할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남들보다 앞서서 투자하는 건 좀 늦었고 앞으로 향후 전망을 얘기할 때 은행주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KB금융, 뭐 신한지주,
흔히 말하는 뭐 4대 금융지주나 지방 금융지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은행주가 괜찮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파해법. 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 예전에 어쨌든 한번 겪어봤던 거라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해답이 뭐냐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요? 네.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답을 금리 인상으로 잡고 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돈이 귀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돈이 귀해지면 돈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금을 쉽게 높일 수가 없어요. 가격도 쉽게 높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부분에서 인건비라던가 원자재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러니까 공급 구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금리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파해법이다 이런 거예요.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조달과 조달금리의 차이를 통해서 마진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상반기에 이미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였고 뭐 아마 올해 연말까지 쭉 실적 잔치를 벌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아마 배당률도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아마 11월부터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은행주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배당률이 한 7, 8% 되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7, 8% 떨어져도 어떻게든 쿠션 효과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만회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은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금리가 오르면 금융주의 매력은 올라가겠지만 빅투를 하신 분들은 좀 눈물이 나겠네요. 이게 대출 금리가 어쨌든 변동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르면 당연히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 만약에 비투를 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른 좀 후유증이 있겠죠.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좀 은행 대출 엄청 막고 있잖아요. 네. 이게 금리 인상을 사전에 대비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왜 그러냐면 빚을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하면 타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좀 파산을 하게 되면 이게 연쇄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줄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은행별로 대출을 금융당국에서 엄청 조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금리 인상을 사전에 대비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이런 대안이 있어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 같은 주린들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돌파구를 좀 잘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상황은 안 좋지만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살펴보면 어떤 돌파구가 조금 나올 수가 있죠. 온통 파란 물결인 제 이제 주식창이 좀 보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래도 눈물은 나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괜찮은 그나마 그 중에서 괜찮은 투자 종목이나 자산에 맞춰서 탈출을 한번 꿈꿔봅시다. 네, 오늘 주린이 구조대는 침체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수르님,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좀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영화 타워링을 보면요, 고쳐 있는 사람들 모두 구조하지 못해요. 예. 하지만 일단 물린 종목은 원금 회수만 해도 성공인 겁니다. 원금 회수면 그것만 해도 탈출이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더 힘내봅시다. 예, 주린이 구조대는 항상 여러분들의 탈출을 위해서 항상 지원해 나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천수루 만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